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익교회 만난 사람들의 장익교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대한민국 치과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이분은요, 그 고려대학교 임상치의학과 대학 원장을 하셨고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신데, 명예교수가 중국에도 많고 하여튼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을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치과에 대한 치아에 대한 것만 연구하신 분이라서 오늘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권정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평생을 학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입만 보고 사셨어요. 속만 보고 사셨어요. 뭐 그런 셈이죠. 예. 이제 그런 외국 케이스들 많은 것 같은데 치아를 보면 그 민족이 그 발전한 그 발전상이 나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치아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하고 점점 갈수록 그 질병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이것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뭐 단적으로 치아만 예. 갖고도 그 역사적 배경, 예. 뭐 문화, 경제적,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아주 길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뭐 또 백인, 흑인, 아시아 사람들은 다 다르고 그런가요? 그런 것도 인종에 따라 다른 것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 다른 것들도 있을 테고 예. 또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죠. 예. 이제 한국 사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전부 뭐 틀니, 잇몸, 그렇죠. 이가 없으면 잇몸 이런 예. 개념이 아직도 우리 세대에서 뭐 그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 근래는 우리나라가 뭐 얼마나 좋았습니까? 세계적으로 임플란트라는 게 보험의법 이렇게 하는 나라가 예. 그 몇 나라 안 됩니다, 사실. 근데 네. 제일 많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포함돼서 혜택을 많이 주는 나라가 지금 한국인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암 같은 거 걸려서 재건수라고 이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예. 스웨덴 같이 이렇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아주 제한된 범위만 하는데, 예. 물론 한국도 뭐 경제적인 이유로 평생 2개 정도밖에 안 하지만은, 네. 그러나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또 의료보험에 웬만치가 다 틀니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는 그 그렇군요. 국민이라고 예. 생각됩니다. 좀 행복하게 생각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 40년 이상 치과 학교 다닐 때부터 따지면 그 정도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럼 반세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이만 보고 사셨는데 그렇죠. 그 질병이 조금씩 변천이 된 것 같아요. 많이 변했죠. 그래서 뭐 학교 그러니까 예. 교과목도 많이 변해갖고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서 또 치과대학에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예. 그 졸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틀니를 뭐 2개 이상 한다든지 아. 또 국소 있지 부분 틀니를 몇 개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요새는 충치도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네. 옛날에는 저희 학교 때만 해도 뭐 충치, 풍치. 충치, 풍치, 네. 발치 이런 네. 것들이 주된 거였는데 요 근래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갖고 졸업하기 전에 틀니를 예. 의무적으로 하는 틀니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케이스가. 요즘에는요. 이제 뭐 학생 때부터 쭉 관리되고 이러니까 예.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발치하는 게 줄어들고 그렇죠. 완전 틀리하는 케이스가 이제 굉장히 적어져 갖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기 위한 그 요구 조건으로 그 아예 없어졌습니다. 아하, 예.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또 악관절을 또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관절하면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악관절은- 턱관절 그럼 오히려 쉽게 이해할 그렇죠. 수 턱관절 여기에 네, 네, 브릿지된 거 네, 있잖아요. 이렇게 할 때 여기 걸려 있는 거. 그렇죠. 이게 딱딱 소리가 난다거나 뭐 제가 옛날 기사 쓸 때 네. 신경이 예민한 여자가 이를 악당을 꽉물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이 턱관절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제가 선생님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그거는 생활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턱관절 같은 경우는 사실 고3, 예. 고3 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원인은 아닌데 예. 그게 나쁘게 만들죠. 아, 그다음에 자세 같은 게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생활 습관, 뭐 턱 예. 보이는 거, 그다음에 음식 종류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 스트레스 같은 것들 꽉 깨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증상을 악화시키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생활 그 장수 사회를 가면서 예. 무릎 관절 같은 게 나빠지듯이 그 퇴행성으로는 그런 턱관절 질환 환자도 많이 증가했고 네. 또 성인병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턱관절을 꼭 좀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가 될까요? 예? 물론 치료되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그 교수님 너무 많아갖고 제가 짧은 시간에 다 표현을 좀 못하겠는데 양악 수술 있잖아요. 네, 턱 잘라 네, 이렇게 네. 하는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는데 이게 성형외과에서만 하면 마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차 타이어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얼라이먼트를 안 맞추고 네, 네. 타이어만 갈아놓고 하면 막 한쪽에 닳거나 치과하고 같이 좀 코어해가지고 교정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했는데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 가치가 아니라 교정은 뭐 아주 제일 기본적인 거죠. 반드시 해야 사실은.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외형은 어떻게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예, 제일 기준이 되는 게 치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치아 기준을 맞춰 놓고 그 기준에서 뭐 이쪽에 삐뚤어지거나 이런 걸 이제 양쪽을 대칭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하기 전에 요 근래에는 뭐 선수술 후교정 이런 문제들도 조금씩 이제 그 대두가 되고 하긴 하는데 예, 원칙적인 거는 치아를 맞춰서 예. 치아를 맞춰 놓고 그거에 맞게 주위 얼굴 뼈 이런 것들을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이제 턱관절도 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 치아가 안 맞는 상태에서 뭐그 수술을 먼저 해놓으면은 그 기준이 안 잡히니까 안정이 안 그렇죠. 들어서 그 장기적으로 턱관절 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교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수술하고 예, 마무리 교정하고 예. 그다음 중간에 이제 수술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반드시 좀 그렇게 반드시 됐어요. 해야 됩니다. 그 저도 치과 치료를 좀 받아봤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그 썩은 거 이렇게 이제 떼어가지고 이렇게 뭐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레진이라 그러나요? 네, 네. 레진 씌우면 그거를 무슨 그 필링 같은 걸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아주 예민한 정말 그렇죠. 0.01mm까지도 좀 예민한 굉장히, 다시 갈고 네. 다시 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예민한 건데 이 저기 양악 수술하고 그거 안 맞추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환자는. 처음에는 모르지만 이제 그게 아주 미세한 뭐 마이크론 단위로 100마이크론 이 정도로 예, 뭐 10분의 1mm, 100분의 1mm 그 정도만 높아도 장기적으로 근육통 오고 두통 오고 예. 또 어깨 결리고 이런 증상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제 그게 심해지면서 나중에 턱관절의 변화도 오고 예. 궁극적으로는 안 맞으면 나중에 그 악교정 수술을 했어도 예. 다시 삐뚤어지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사실 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아를 먼저 딱 맞춰놓고 교정해서 그러니까 그 악교정 같은 경우는 교정하고 반드시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체는 사실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렇죠. 성형 따로, 치과 치료 따로, 안과 따로가 아니라 두통 따로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그렇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문제가 있으면 전부 두통으로도 가고 네, 그렇죠. 뭐 몸의 어떤 밸런스도 깨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요새는 뭐 또 그런 치주 쪽에서 예.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주 질환이 있는 그런 세균들이 예. 심장 그러니까 요새는 심장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치과 입안에 있는 감염원들, 충치, 치주 다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고 그게 치매랑도 관계가 있다고 나오고 있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치매, 예. 심장병 이런 예. 데는 뭐 다 원인이 있는 걸로 나오고, 저도 그 그다음에 기사를 썼습니다. 기형과도 예. 그 관계 있다고 나오고 예, 있고, 맞아요. 전신에 영향을 다 미치게 돼 있지 예. 않습니까? 치석에 포함되어 있는 그 치과균이, 그렇죠. 치아균이 치매도 일으킬 수 있고, 그렇죠. 말씀하신 어떤 기형아도 좀 기형, 중요할 수 심장. 있고, 심근경색증, 그렇죠. 심근경색증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네, 네, 기사 쓴 게. 근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논문에 나왔는데. 그건 예.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취재를 할 때 원데이 임플란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들 봤어요. 물론 그 간편하고 좋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다는 아니지만 의학 전문지에 보니까 신개념 실패에 대한 예방 대책 세워야 임플란트 장기 추적 관찰했던 그래서 장기 사용에 따른 버추얼 임플란트 주의염 합병증 뭐 이렇게 좀 그 컬럼을 하나 의학 컬럼 쓰신 게 있어요. 네네. 여기 저는 눈에 띄어갖고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임플란트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그 국내에 들어와서 수십 년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래갖고 요 근래 뭐 임플란트 심어서 얼마 쓰냐 이런 얘기를 잘 안 묻죠 사실은. 왜냐하면 처음에 몇십 년 전 임플란트 시작할 때만 해도 해갖고 1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예. 뭐 10년 생존율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런 생존율을 써 갖고 논문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정도 오래 쓰는 거죠. 예. 뭐 수십 년 쓰고 그러니까요. 근데 물론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제 그 정도로 그다음에 또 보험에 포함되면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편화됐죠. 대중화됐고. 대중화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되면서 서로 뭐 과열 경쟁 뭐 이런 식으로 과열 경쟁해서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으로 물론 예를 들어 갖고 심어서 임플란트 심어서 뭐 한 일주일 열흘 뒤에 이렇게 치아를 하는 방법이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요 근래 보면 광고하면서 완대 임플란트를 해서 뭐 수술하는 날 바로 뻔 떠서 바로 해갖고 딱 하는 경우 물론 케이스에 따라 그런 것도 가능하기도 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심어서 수십 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써야 되는데 임플란트 성공 기준이 심어서 씹어 먹으면서 처음에 1년 동안에 1mm 뼈가 내려가고 예. 그 다음에 1년에 0.1mm씩 그 뼈가 내려가는 게 오호. 성공의 기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11년 그럼 예. 뼈가 2mm 내려간 게 정상이죠.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 보통 10mm짜리 임플란트를 10년 심는데 예. 10mm나 8mm 이런 거 뭐 이렇게 심는데 10mm 심었는데 네. 잘못해갖고 뭐 예. 잘못했다기보다도 아무튼 어떤 여건이 안 좋아져갖고 처음에 10개만 보철을 해줄 때 예. 뼈가 3mm 내려갔다. 아하. 그러면 이거는 뭐 수십 년 쓴 임플란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잘 모르고 안 저기 하지만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임플란트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완대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네. 면밀하게 해서 사실 의사 양심을 갖고 예. 그런 거 아주 철저히 규정을 지켜서 예, 근데 임플란트 주변에 하신 분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심으면 여기 살이 있잖아요, 살. 네, 네, 거기가 풍치 같은 게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염증이 자주 생기고 그런 걸 좀 봤어요, 간혹가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을 봤는데 이게 임플란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딴 것 때문에 뭐 그런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 몇 가지로 이렇게 이제 원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그래서 하나는 환자분들은 이게 쎄니까 입안에서 녹도 안 슬고 아, 매끈매끈하고 염증도 안 생기고 예. 뭐 안 닦아도 된다, 심지어는 안 닦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임플란트에 심어져 있는 거는 이제 환자 본인이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본인이 깨끗하고 건강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당뇨가 생기고 그다음에 치아 임플란트 주위에 그 깨끗하지 않은 청결을 그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은 거기도 풍치가 생기고 예. 이제 임플란트는 풍치라기보다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주위염. 합니다. 주위염. 예. 그러니까 안 닦으면 뭐 일주일도 안 돼서 금방 그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 생겨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전신질환 있는 분들, 예. 예를 들어 당뇨나 뭐 이런 그런 전신질환 있는 분들은 그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임플란트 실패율도 높고 예. 그래서 뭐 그 당뇨 조절이 안 되는 분은 뭐가 빠져서 들고 오시는데 그냥 아프지도 않게 임플란트가 쑥 빠져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을 더 짧게 예. 그다음에 또 개인별로 맞도록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청결한 방법을 더 개인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관리해야 되고 전신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연 치아보다도 사실은 구강내에 노출되면은 뼈랑 이렇게 붙게 하려고 예. 자연 치아보다 훨씬 더 울퉁불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청결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예.
치과는 한 사람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히스토리가 다 남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양심과 성의를 다해서 의사의 양심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해라 이런 그 선배로서의 네,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